전두환 그 시기에 서울의 봄을 보고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탄을 하잖아요. 저런 시기에 저렇게 꼬이고 꼬여가지고 우리가 역사의 퇴행을 그렇게 많이 겪었구나. 어떤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다 공부 잘하고 또 선진국 반열에도 한번 올라봤던 것이고, 그런데 마치 그 전두환 개사과를 했다시피 다른 건 몰라도 잘했어요. 이렇게 전두환을 후계자 비슷하게 그런 칭송 발언을 하면서 이 검찰 독재 정권이 슬며시 등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를 얘기해도 모자랄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운동 끝 탓하고 개딸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국민 수준을 이해하고 하는 말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은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집안에서만 똑똑한 사람 같아요. 예. 네. 근데 메시지가 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또는 중도 스윙 보터들에 대한 메시지는 확고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세 가지 포인트인데 네.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불체포 특권 선언한 국회의원들에게만 공천 주겠다. 네. 근데 이게 향하는 어떤 손가락질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에요. 네, 이건 네. 거의 명확하다고 봅니다. 네, 네. 불출마를 선언하고 네. 불출마 선언에도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다음 자리가 네, 충분히 네.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관없지. 하지만 이재명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도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선언했는데 네. 선언한 사람들한테 선언하지 않으면 네. 공천 주지 않겠다. 네. 뭐 이러니까 하나만 하는 소리고 네. 중대범죄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세 번째인데 중대범죄 혐의를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 다수당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재명을 겨냥했는데 네. 그 중대범죄도 사람들은 또 김건희가 또 생각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이 아주 그 현미경처럼 이렇게 아래만 보면서 네. 국민의힘의 시각으로만 봤을 때는 이재명만 네. 자꾸 늘어지면 네.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게 어떤 취임사에 좀 확실히 드러난 것 아닌가, 그 의도가? 어떻게 이런 것들은 좀 정치적으로 뭔가 좀 복선을 깔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참 하수 중에 하수 정치를 이거 하는 하수다.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집권당의 그 표적은 이재명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당군 이래 우리가 무역을 시작한 이래로 네. 이렇게 20개월 이상 내리 적자. 연속 네. 적자로 하향하는 적이 있었나요? 러시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공장 중국에 접수됐어요. 예. 네. 제가 사각 외교를 한다고 러시아에 갔더니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내주지 않은 걸 러시아의 자긍심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도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경쟁하거든요. 군사적인 면에서도 한편 협력하면서 또 경쟁하는 것이고 예. 세계는 늘 꿈틀꿈틀 움직여요. 마그마처럼. 네. 그런데 좀 더 멀리 있는 정치적으로 부딪히지 않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함께 간다는 것이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우리도 예. 마찬가지 윈윈할 수 있는 국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많이 개척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부딪히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고 또 북한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풀 수 있는 파트너라고 굉장히 나름의 그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은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고립되고 북핵도 오히려 미사일 쏘고 하는 것들이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북한이 오히려 박차를 가하고 있죠. 예. 능력의 고도화가 지금 이미 다 실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위기도 초래하고 경제적으로도 대손실을 가지고 오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을 빨리 시정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국정기조를 좀 전환시키는 이재명의 그 예.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날조한 사법 리스크 그것은 이재명만 고달프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국민은 한번 길 위에 김대중을 보면요.
그런 오랫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크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이재명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예. 네. 그러면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취임사는 윤석열 아바타로서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한 것이다. 그렇게 그냥 보시는 거네요. 그냥 네. 어쩌면 주술적인 네. 계속 외친 주문. 주술적인 계략이 네. 더 씌워져 있고 또 시각이 굉장히 편협하고 좁은 거죠. 네.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오다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어나더 브라더가 아닌가. 네. 어나더 브라더. 네. 예. 그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네. 예. 그 취임사가 그러하다 그러면 유치하지 않습니까? 치졸하고 옹졸하고. 네. 그러면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계속 이제 공격 위주의 이재명 비난, 민주당 비난, 586 비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콘크리트층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일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최순실 그 게이트가 터졌을 때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에 국민들이 분노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나름의 어떤 그 코너에 몰렸어도 계속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도 얘기의 주제는 좀 컸다고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네. 취임 초기 때도 남북 화해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사실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 진보 진영의 기본소득 이야기도 했어요. 이슈까지도 끌고 차용해가지고 나름의 뭐 어떤 국민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그랬잖아요. 저런 오히려 보수가 진보적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영역이 확대돼서 더 많은 선물을 줄 수 있겠다, 국민들이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죠. 근데 그거를 따라하지도 않아요, 이 검찰 독재 정권은. 어떻게 보면 그런 통합적인 제스처도 없다. 전혀 없죠. 말이라도 그렇게 안 하죠. 지금 보면. 그것은 검찰 권력으로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정말 뭐 그 교육부 그 공무원이 국민을 뭐 개돼지처럼 발언을 해서 해고도 당하고 또 그런 문제도 야기했지만 실제 국민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닌가. 국민을 문외적인 단순 군중으로서 몹이라고 하죠. MOB. 그냥 순치된 채로 주권자로서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라 홍보하는 대로 따라주고 동원이 가능한 동원되는 군중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법 기술로 가능하다. 검찰을 동원해서 계속 고소고발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 올가미를 씌우고 여론몰이하고 사법부 판단도 그렇게 공포 속에 몰아넣어서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게 한다면 또 언론 재벌을 제대로 이 재갈을 물린다면은 얼마든지 강경 통치가 가능하다 하는 배짱이 세진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 장알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게 소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읽어보지를 못해서. 자유와 진실을 향한 외침. 소설인데 자유와 진실을 향한 외침이에요. 이게 무슨 환타지입니까? 판타지 아닙니다. 그러면 자전적 소설입니까? 자전적이라고 제가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보진 마시고 그 우리가 소설 이상의 현실을 겪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한번 소설을 써보자. 소설 써보자. 현실이 현실스럽지 않으니 소설 같으니 그럴 바에야 소설을 써보자 했어요. 그러면 좀 어떤 캐릭터입니까? 장알이라는 사람 이름이죠? 장하리는 사람 이름이고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하리는 여성이겠죠. 여성. 그래서 캐릭터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캐릭터가 저는 그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나 위기의 순간에 항상 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하리는 주인공이 불의에 저항하는 국민들께 장하리라고 해주고 싶은 것도 있는 중의적인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전 법무장관께서 어떤 소설을 쓰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그럼 좀 나중에 좀 제가 보고요. 네. 앞으로의 정치 행보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네. 총선에 출마하시죠? 해야죠. 네. 네. 지역구 역할을 기대를 많이 하고들 계시고요. 예. 저렇게 장하리 하는 국민들께서 네.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네. 역할 해주세요.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들리고요. 예. 네. 지역구는 어디? 저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속으로 근데 마음 먹고 있지 않고요. 염두에 두고 있는 혹시 아, 근데 뭐 몇 군데 정도는 염두에 두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걸 얘기하면 뒤집어질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다른 후보들이?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냥 뭐 격전지 한번 나가시는 거는 어떠십니까, 또? 예. 제가 가는 데가 다 격전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겠죠? 네, 네. 상대 당에서도 누군가를 또 붙일 거 아니에요? 예, 뭐 눈여겨보고 있겠죠. 어떻게 움직일까. 근데 언론에서 나오는 걸로는 동작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금시초문이에요. 그래요? 네. 예. 아니, 나경원 그 전 의원이 거기 있으니까. 아, 네, 네. 나경원 전 의원도 거기에 공천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네. 예. 네. 사실은 뭐 경문고등학교 출신의 네. 예, 윤석열 사단 중에 한 명이 또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네. 그 사람은 남자고. 네. 예, 검사 출신이고. 네, 예. 경문고등학교 출신이고. 네, 네. 그러면 그쪽이잖아요. 동작구잖아요. 네, 네. 예. 동작구가 긴장하리 이렇게 되겠는데요. 동작구가 긴장하리. 네, 여기 예. 이 장하리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누가 네, 네. 만약에 나경원 대 추미애면 정말 빅매치가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어디가 먼저 결정이 되나요? 그러면 민주당이 먼저 결정이 되나요? 그걸 확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뭐 민주당이 이쪽 밖에 있다 보니까. 네. 전략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아니 상대 네. 당의 전략이 네. 추미애가 저기 나오면 네. 저기는 꼭 꺾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또 전략 공천을 한다 할지 네. 그럴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네.